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브라 목도빠입니다. 정말 부동산 집값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정도로 눈에 확 띌 정도로 하락 추세가 굳히기를 더하고 있죠. 보통 부동산 집값 지표는 상당히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에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건 거의 현장 집값 하락 추세가 내리꽂히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도 덩달아서 그냥 아래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락폭이 워낙 거세게 진행이 되다 보니 완전히 거꾸로 선 막대 그래프가 좀처럼 이걸 뒤집을 만한 반등의 힘은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하락세가 완연해 보이죠. 이번 주에 나온 추세 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전환에서 지하실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두더지 게임이 시작이 된 건가? 뿅망치 들고 내리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부동산 상승세는 연말 들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냥 대세 하락장 굳히기에 들어간 거라 볼 수가 있는데요. 12월 초순에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지고 마치 집값 하락세가 그냥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부동산 상황과 결별을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터질 부동산 악재가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PF는 부동산 집값이 흔들거리면서 가장 시린 이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정말 이런 위기들이 현실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건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간다 해도 지금의 한국 부동산 하락장은 자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죠. 이른바 셀프 디스, 이것만큼 뼈아픈 게 없습니다. 시린이를 치과 가서 의사가 빼야 되는데 내가 뺀다고 한번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후덜덜. 치과 의자에만 앉아도 공포가 찾아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만큼 자체적인 위기 상황을 잔뜩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죠. 바지를 입어도 허리에 걸쳐야지 배꼽이까지 올라오면 이건 바지가 아니라 몸빼가 되는 거죠. 그냥 스타일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렇듯 집값은 지금 자체 문제가 잔뜩 끌려와 올라와 있어서 스타일 다 구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른 궤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기에는 이미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2024년도로 넘어가도 하락세를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번 주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겠는데 지난주 소위에서는 불발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무순위 집집을 통해서 진입을 한 퍼센테이지가 많아서 무주택자와는 전혀 무관한 다주택자들, 당첨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문제죠.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그 목적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실수요 목적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도 잔금 처리 문제가 전세를 못 주게 되면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혼란스러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 설명을 숙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서 이거 누구의 책임이 될 수 없는 본인 스스로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위법 시에는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의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무튼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이제 그토록 높게 보이던 비정상적인 집값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첫걸음일 뿐이고요. 본격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집값이 정상적으로 거품을 뺀 가격대로 시장에 나온다면 이제 PIR 지수, 집을 사는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연수 대폭 줄어들어야 되겠죠. 1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가
더욱 공고하게 하락 굳히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2층까지 내려가려고 서두르고 있는 거죠. 이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12월 넷째 주도 올해 부동산 지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하락 쪽으로 단단한 공구리를 치고 있죠. 순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뭐 그래프만 봐도 개쩐다. 그동안의 엎치락 뒤치락이 거대한 2차 대세 하락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고요. 참 집값 올 한해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네요. 정말 주식시장 방불케 할 만큼의 주말 단위 집값 변동성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심리적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망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쫄깃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하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 부동산 역사상 이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집값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 집값의 풍향계를 할 수 있는 강남 집값이 완전히 물때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 그냥 모든 곳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향해서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집값 정상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무한대로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월 25일 기준으로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기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연휴가 끼어 있어서 하락폭이 일단 진정 기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데이터가 크리스마스 시즌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오늘 매매가격 지수 역시 그대로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언제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이후로 낙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가 올라간다고 분위기를 띄웠는데 일률적인 패턴으로 상승폭 감소로 매매 가격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전세가 지수도 머지않아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하락폭이 약간은 주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북, 강남 공통으로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라 볼 수 있겠고요. 어떡하냐? 상반기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에 그냥 몰빵한 사람들은 눈앞이 까마득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도 더욱 서울이 확실한 마이너스 골이 깊어질 이유는 거래량이 오늘 12월 29일자로 11월 거래가 181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 지표로 11월 거래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죠. 2000건도 못 뚫을 가능성 높아졌어요. 이렇게 거래가 쪼그라드니까 매물은 홍수가 나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집은 터져나오고 있고 가격은 아슬아슬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런 시국에 집을 사주려 하겠습니까? 당연 집값 하락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꽉 막혀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매수자 관망세는 더욱 웅크리고 방어진을 구축할 가능성 높아지겠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승부는 정해져 있죠. 매수자가 완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매도자가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절벽으로 향할 만큼 한쪽으로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매매 가격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으로 하락폭이 주춤한 건데 이건 연휴 영향이 커서 3일간의 거래가 스탑이 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주째 마이너스 상황. 이게 가장 극적인 포인트로 보이죠. 인천이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겠어요. 미추홀, 계양구 쪽 위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특히 송도는 이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 반토막 거래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권도 구축 위주의 상승폭 감소해서 이번 주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6포인트 보합.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락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집값 낙폭도 상당히 두텁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은 더욱 심각한 편이고요. 부산이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7. 이게 무서운 게 한 번 더 아래로 널뛰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지표가 잠깐 멈춰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산 하락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집값 빠지는 소리가 귀에 환청으로 다 들릴 정도입니다. 대구도 가세에서 마이너스 0.08에서
0.09로 하락하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가 이렇게 맥을 못 추게 되면 결국 다른 지방광역시도 똑같은 양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역시도 하락세인데 조금은 하락 보폭을 죽이고 있기는 하지만 세종 상당히 심각한 장기 하향 추세로 갈 가능성 높은 곳이죠. 막대 그래프도 전국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로 더욱 하락의 골이 깊어가고 있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네요. 지방도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서울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계속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 거래는 거의 구멍이 숭숭 뚫릴 만큼 두께가 두툼할 정도로 그 낙폭의 범위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뚜렷한 하락세가 일정한 보폭으로 뚝뚝 부동산 집값의 담보 가치를 허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12월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2024년도 1월에도 여전히 가속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지표, 12월 마지막 지표가 되겠죠. 하락 공굴이라는 단단한 지대 형성, 의미가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계단씩 내려오는 추세는 거의 놀이공원 궤도 열차의 속도까지 붙여가면서 내년도 역시 집값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집값 정상화를 위한 스탠스입니다. 안 사려고 버티는 매수자만큼 매도자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에 호구되지 말고 정상가의 선택지를 둘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수자들 대부분이 매수는 포기, 전월세로 이미 방향을 돌리자는 판단이 선 것 같죠. 그러니 당연히 매매 시장은 집 살 사람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던 것과는 달리 전세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이 0.11에서 0.08로 상승폭이 감소 추세. 전세 오른다는 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죠. 수요가 집중된 선호지역 위주로 부적분을 보여서 전세가가 핀셋 지역에만 오르는 건데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곳 아니고는 전세가도 그리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값 다시 오를 거라는 사람들 논리가 전세가가 꼿꼿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전세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가를 담보해 줄 만큼의 강력한 전세가 반등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인천은 0.01에서 0.00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천은 이제 전세도 마이너스가 눈앞에 보이네요. 곧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 0.11에서 0.06으로 상승폭이 감소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권은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가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딸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워낙에 추세 자체에 이상 신호가 생길 만큼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시장 역시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은 대구가 역시 매매 가격 지수에 이어서 전세 가격 지수에서도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 대폭적인 하향세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가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급락 추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급격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산도 이미 전세가는 마이너스를 찍은 지 오래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 정도죠. 세종 역시도 마이너스 0.15에서 0.10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승폭 감소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전세가가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렇게 12월 넷째 주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완전히 꺾이고 지하실 문을 개방한 이후에 다시 지하실 2층 문을 따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마 반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현장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지표까지도 이제 뚜렷한 하락세로 집값 추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이 마이너스 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세 감소 추세 돌아서고 있습니다. 집값 추이의 관건은 금리라고들 하는데 지금 한국은 양적 완화를 하기엔 이미 강을 건너버렸고 우리는 2023년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풀어서 금리 낮추고 그 어려운 양적 긴축과는 결을 달리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라는 봄은 영영 가버린 상황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에서 상생금융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금리 혜택으로 가는
장기 레이스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적 완화로 들어가기에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1875조 원, 한국 경제의 급소죠. 그것도 전세보증금 부채는 뺀 수치, 이것까지 더하면 2900조에 이르는 거의 30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건드리면 푹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치, 소득의 상당액을 빚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허울뿐인 실질소득, 가뜩이나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가는데 상반기 이런 바닥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를 낮춰서 대출로 수요를 유인하기도 했지만 당최 경제지표 자체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게 개인에게는 전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빚을 내긴 했지만 이걸 쳐낼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냥 빚 갚다가 볼일 다 보게 생기는 평생 집을 등에 메고 다니는 달팽이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집 사는 데 진입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약에선 분양가 높은 곳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축 매매는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찾아올 건 분명해 보이고요. 40% 이상 쉽게 빠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총 생산의 100%를 넘어서는 부채는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에 더불어서 이금융권의 부실, 게다가 개인의 부채가 악성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이 정도로 얽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 위기로 인해서 집값은 추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잘만 지켜보면 분명한 로드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발표된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장이 이젠 확실한 굳히기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속이 붙게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주변 금융환경 경제지표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 시장은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의 내관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가 관심사일 정도로 2024년도가 밝아도 여전히 집값 하락세는 밟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